원나라의 의미. 원나라란 원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성립된 왕조가 원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몽골을 원나라로 알고 배워왔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들에게 대학 교수들을 포함해서 그 누군가가 중국 역사 왕조의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설명한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아넥스는 정확히 25사의 모든 왕조의 이름의 내역을 신중 동국 여지삼의 증거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역사인 것입니다. 현재의 코리안들은 진실된 내용은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으며 조작된 역사인 거짓을 신뢰하는 모순된 인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배움이란 지식을 습득하기 이전에 그 지식이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소양을 몸에 익히고 배우는 것으로 거의 모든 코리안들은 그러한 기초적인 소양은 멀리하고 오직 거짓되고 잘못된 지식을 외우는 데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아직까지도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아래서 태어난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신봉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게 코리아의 현실이며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잘못 알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아래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리아넥스의 역사복원 시리즈는 사람은 아래서 태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동영상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 동영상을 보는 구독자가 적을지언정 그 단 한 명의 구독자를 위해서 저는 오늘도 진실의 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합니다. 원나라의 의미. 이제 원나라의 비밀을 풀어봅시다. 원나라의 비밀은 북위에 있습니다. 북위는 중국 위진시대의 선비족 특발부에 의해 화북에 건국되어 남북조 시대까지 이어진 왕조이다. 국호가 위나라였기에 중국시대 위나라와 삼국시대 조조의 위나라와 구별하기 위해 북이라고 불리고 있다. 기타 후이 원씨가 지배하였다 하여 원위 대위란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대나라 정권이 와해되었지만 전진의 북연이 비수전투에서 패한 기회를 이용하여 탁발 12건의 손자 탁발규는 386년 대나라 왕을 칭하고 자립했다. 그 스스로 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위라고 하였다. 요 내몽골의 여러 부족을 평정하고 후연을 격파 하북평화에 진출하여 국도를 평성 대동에 정하였다. 위나라란 천하의 중심 천조가 있었던 황도 지역을 다른 제후국과 비교해서 황제국인 위윗의 상국이라고 불렀습니다. 북위가 있었다고 하는 대동평성이 바로 우리 역사 속의 평양입니다. 북위가 도읍한 평성인 평양에서 대위 원위의 호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양이 대원 지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대지역의 비밀을 통해 원지역을 추정해 봅시다. 고려 왕건의 상계를 인용합니다. 왕건의 선계는 북방선비족 사왕국에서 기원하였으니 사왕국은 기원전 108년경 한무제가 고조선을 정벌하여 사군으로 하였을 때 낭랑 지역으로서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고구려시대 북위에서는 타광시라 했고 사왕이 462년경에는 고구려와 북위에서 지냈다. 타광시는 대를 대동이라고 하며 무천 지역을 통치하였으며 태화때 왕치성으로 개성하였다라고 중화송시 통수에 쓰여 있다. 고려 왕건의 상계 탁왕시에서 탁시와 왕시가 나왔고 북위의 탁시에서 대위 원위의 원시가 나왔으니 원시와 왕시는 같은 혈육이 됩니다. 원나라는 원이라는 지역을 기반으로 천하를 장악해서 원나라가 되며 이는 곧 지역의 명칭이 성이 되고 국명이 되기도 합니다. 북위가 천도한 곳이 대동의 평성으로 이것이 우리 역사 속의 평양이라는 것은 삼척동장도 알 것입니다. 그러면 고려가 몽골의 침입으로 천도한 강화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인용합니다. 홍지 승남의 조천석은 부병로 아래 있는 기린굴 남쪽에 있는데 세상에서 전하기를 동명왕이 기린을 타고 이 굴에 들어갔다가 땅속에서 조천석이 되어 솟아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 하며 그 기린의 발굽 자국이 늘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루는 평양의 명승지입니다. 신중 동국 여지 승남의 평양부에 진산은 부의 남쪽 오리에 있는 금수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금수산의 현재 지명은 모란봉이다. 모란봉은 대동강 기슭에 있는 명산으로 그 경치가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해 천하제일강산 즉 금수산이라고 하였다. 모란봉에는 고구려와 고구려 때의 유적이 많다. 내성 외성을 비롯하여 을밀대, 칠성문, 청류장, 부병로, 정군문, 현모문, 동안문 등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을밀대는 금수산 꼭대기에 있는데 평탄하고 훤칠하다. 대 아래층 안위에 누각이 있어 부병로라고 하는데 보이는 경치가 이루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이다. 강화의 부병로와 평양의 부병로는 동일한 장소입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의 왕실이 전도한 강화가 현 사해바다의 섬이 아니라 역사 속 평양이었다고 신증동국 여지스남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양이 황제국 원나라의 원지역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원태조는 고려의 원정이다. 고려 원정은 모신 정권을 종결시킨 저항으로 고려와 몽골의 동선을 살펴보며 고려와 몽골이 도읍으로 삼았던 또는 몽골의 주둔지의 변화를 정확히 구분해 보겠습니다. 원정은 고려 제24대 국왕이다. 원나라에서 내린 시호는 충경왕, 능호는 소릉이다. 1259년 강화를 맺기 위해 원나라에 갔다가 그의 고종이 죽자 이듬해 귀국하여 즉위하였다. 원종의 멸명을 받은 송송래, 홍규 등에 의해 모신정권의 마지막 집정자인 이미무가 살해당함으로써 100년간 지속된 모신정권이 막을 내리고 1270년 38년 만에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하였다. 1270년 개경으로 상궁 환도한 후 삼별주의 해산을 명령하자 배중선을 중심으로 왕족 승하우 온을 추대하여 삼별주의 항쟁이 일어났다. 이들은 진도와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대몽 항쟁을 전개하였으나 1273년 고려 몽고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고려의 무신정권을 강하인 평양에서 종식시킨 인물이 바로 고려 황제 원종입니다. 강하인 평양이 원지역으로 그래서 무신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이 왕조를 연 인물이 바로 고려 황제 원종입니다. 황제국 원나라는 고려입니다. 자, 몽골이 등장한 이후의 중요한 연표를 정리해 봅시다. 1232년 몽골이 고려 침공 시작. 고려 무신정권의 최후 수도를 개봉인 개경에서 지금 거리인 광하인 평양으로 전도. 1233년 금나라 개봉 함락. 이후 몽골이 무신정권이 금나라가 장악하고 있었던 개봉을 재함락. 1234년 금나라 멸망. 1259년 카라코르민 간중에서 아리크부케 데카한으로 즉위. 1260년 개평부인 개봉에서 쿠빌라이 데카한으로 즉위. 쿠빌라이가 정권 장악. 1268년 쿠빌라이 양양 포위. 양양은 모신정권 잔류 세력입니다. 1269년 고려 원정식이 강화인 평양에서 모신정권 종말 고함. 1270년 개봉을 기반으로 삼별주의 반란이 발생. 그의 반란 진압하며 이것이 남성 멸망으로 조작. 1270년 몽골 개평부인 개봉에서 관중내 구중 궁궐의 터인 북경 대도로 천도. 이해 1276년 몽골이 관중의 대도로 천도하고 나서 고려의 황제가 평양인 강화에서 신시계천의 무대 천주가 있었던 개봉인 개성으로 천도. 이곳 개봉은 쿠빌라이 칸이 있었던 곳으로 고려 황제를 위해 몽골은 관중으로 천도하고 고려 황제가 이곳 천주가 있었던 개봉으로 천도한 것입니다. 1271년 개봉에서 원나라가 개국되는 것입니다. 1276년 남성의 수도 임한 함락, 삼별주의 잔류세로 모두 제거. 고려의 원정이 원지역인 강화인 평양을 기반으로 모신정권을 종식시키고 새로이 나라를 개국하니 그것이 역사 속의 원나라였던 것입니다. 자, 상기의 동선이 보입니까? 몽골이 천황님과 천주가 있었던 고려의 수도 개봉을 지키고 있다가 강화의 모신정권이 종결되고 고려의 황제가 황제의 권위를 되찾자마자 몽골은 개도와 너머의 신도인 관중의 북경 대도로 천도하고 바로 고려의 황제가 천황님과 천조가 있었던 개봉인 개경으로 천도해서 원나라를 개국했던 것입니다. 몽골이 개봉인 개성에 있었을 때는 개봉부였는데 고려 황제가 개봉인 개성으로 천도하고 나서는 이곳 개성이 개경이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고려의 수도 개경과 몽골의 대도의 상하 관계. 몽골 집사의
그 나라에는 커다란 도시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각각의 온상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을 붙였다. 즉 지명에 의미가 있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는 뜻으로 그 도시들의 장관 등급은 그 도시들의 칭호에 의해 분명해지기 때문에 어떤 도시의 장관이 더 높은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거나 칭호와 풍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었다. 1급 경, 2급 도, 3급 부, 4급 주, 그리고 9급 촌입니다. 1290년대까지 마르코 폴로가 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의 상도의 명칭과 그 품급은 자신이 부르던 케메인프나 집사의 카이민프, 카이밍프 혹은 케이밍프였습니다. 즉 1급 경도 아니고 2급 도도 아닌 바로 3급 부였던 것입니다. 만일 그 당시 명칭이 상도 대도였다 하더라도 2급의 도였습니다. 고려 황제의 도시 개경은 1급 풍급이며 몽골은 대도의 2급 풍급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몽골의 수도. 원나라는 1260년 징기스칸의 손자이며 몽골 제국의 제5대 대칸으로 즉위한 쿠빌라이 칸이 1271년 몽골 제국의 국호를 대원으로 고치면서 성립되었다. 몽골의 수도는 카라코름으로 1260년 3월에 자신의 본거지였던 내몽골의 개평부에서 쿠릴타이를 열어 대칸의 지위에 앉았다. 이로써 몽골 제국은 사상 처음으로 몽골 고원 남북에 2명의 대칸이 들어서게 된다. 1269년 쿠빌라이는 중국식 정치기관인 중서성을 설치하고 수도를 몽골 고원의 카라코름에서 중국 북부의 대도로 옮겼다. 몽골의 수도와 관련된 카라코름, 내몽골의 개평부, 대도 등의 지명들을 간단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카라코름, 대당서역기의 카라간 가트를 인용합니다. 주석의 원대에 화림으로 표기하였고 쿠빌라이가 북중국인 대도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몽골의 수였다고 했습니다. 화주에 있는 숲이 화림으로 이곳이 몽골 서정의 화레즘이기도 합니다. 이곳 카라코름의 화림과 북경 대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지만 카라코름인 화림이 바로 관중에 있었던 북경의 대도였습니다. 제 왕의 성 한성 국내성이 있었던 곳의 지역이었습니다. 내몽골의 개평부, 하미를 카미 카이민프 개평부 개봉부라고 했습니다. 이곳 개평부 개봉부가 천하의 중심 천주가 있었던 고려의 수도 개경이었습니다. 상도, 경상도 상주의 군명을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와 상도는 동일한 지명으로 이곳이 황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으로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가 있었던 개성의 송악이라고 했습니다. 개성의 군명이 천주가 있었던 황도인 황제의 도시로 그래서 다른 제후국과 비교해서 위윗의 상국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도는 송도이고 성도이며 비단금자의 금도이기도 합니다. 북경이란 북경은 경도인 서울의 북부 지역으로 개성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경희궁, 수창궁, 소소문 안에 있으니 연경궁이 불탄 이후로는 임금이 이 궁에서 거처하였고 우리 태조도 이 궁에서 왕위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었던 수창궁에서 왕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곳이 한양으로 천도하기 이전에 조선의 초기 수도가 됩니다. 자, 다음은 표전인데 글을 올리고는 자기 이름도 안 썼는데 깜빡했는가 봅니다. 북경의 도읍을 정하고 봉천화계 근신 세전을 세우심을 하리하는 표, 동문선에서 우명씨. 저배 공적이 크시어 거듭 빛나는 운을 풍성히 받고 황국을 새로 열으셨고 이에 백관의 조회를 엄숙히 받사오니 서기가 궁궐에 자욱하고 환성이 천지에 솟아오릅니다. 공경이 생각컨대 황제 폐하께로서 은공 준철하시고 강건 수정하시어 신도를 종하고 법궁을 건조하시니 공이 계술에 빛나고 윤언을 반포하여 환택을 베푸시니 덕이 생성에 흡족하여 국조가 더 융청하고 군정이 모두 기뻐하나이다. 엎드려 생각건대 외람되이 용렬한 자질로서 마침 성사를 만나 몸이 천구에 매인 탓으로 비록 부추의 반열에 참가지는 못하오나 마음은 자달로 달려가 갑절이나 연하의 정성을 다합니다. 동문서는 조선 문사들의 문집입니다. 그 신하는 청구인 청주의 지방 관리직에 얽매여서 그 축하의식의 반열에 참가하지는 못하지만 이 하례의 글로써 경축을 하는 것입니다. 표문의 제목이 정도 북경으로
조선의 초기 수도 개성에서 관중인 한성 국내성의 북경으로 전도한 것을 축하하는 표문이었습니다. 북경은 관중의 한성인 국내성 지역이었습니다. 그곳 제왕의 성에 몽골의 대도가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역사가 몽골이 아닌 고려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겠습니까?